이번엔 질문입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합니다. 결혼 비자를 그러면 남편이 배우자 모국어 능력이 있으면 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호치민 영사관에서 남편이 베트남어를 배웠을 때 필요한 자격증이 뭔가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걸 안다면 미리 신랑분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베트남어는 한국어나 우리 영어처럼 토플이나 토익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베트남 학위, 베트남어를 전공했다는 학위 또는 베트남에서 원래 지금 신부하고 1년 이상 베트남에서 살면 돼요. 신랑분이. 베트남에 와서. 네.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살면은 되고. 시험 면제. 그렇죠. 그러면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하니 그 입증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신부하고 제3국에서 살았던 거나 같이 제3국에서 같이 살았거나 그러면은 제3국어를 뭐 영어를 두 사람 다 영어 토플 점수라 어떻게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신부가 한국어 시험을 합격했거나 아니면 신부가 한국 가서 1년 이상 살았거나 베트남에 신랑이 와서 살았거나 한국어 면제 조건 자체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막 임신 20주 이상 됐거나. 이분은 배려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베트남어를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배워서 학원 다니면서 배워서 그 인정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학위가 있어요. 우리 과에 전에 그런 신랑이 있었잖아요. 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베트남어를 배워하고 처음에는 조금 말이 덜 통하지만 신부한테 베트남어로 대화하고 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럼 아무 갖다 혜택 주는 건 없잖아요. 단순하게 신랑한테 혜택 주는 거는 한국에서 대학을 베트남어 학과를 나왔거나 신부도 여기서 한국어 학과를 나오면 돼요. 두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랑분이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와서 연속해서 1년 이상 살았거나 신부도 한국 가서 1년 이상 살았거나 1년입니다. 1년 이상. 그것도 만약에 중간에 잠깐 왔다 간 거는 괜찮아요. 6개월여 와 있다가 또 한 6개월 후에 6개월 와 있다 이거 안 돼요. 연속해서 가는데 중간에 이제 자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한 달 이내에서 다니러 온 거는 그 다녀온 기간만큼 빠져요. 만약에 이분이 한 달 한국 갔다 온 게 있다. 그러면 1년 1개월 있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제3국어를 한다는 서류적인 증명. 이런 조건이에요. 댓글 게시판에 또 신부 한국어 교육에 관련해서 달달분야를 위해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동안도 변화된 게 있나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변화된 거 없습니다. 지금 최근 요번에 바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어떤 의학당에서 우리 옛날처럼 한국어 학당에서 이수해서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학당도 뭐 사실 받을 생각 없고 그것도 뭐 한 기분에 우리 석 달에 한 번씩 모집한다고 하고 그것도 인원도 뭐 15명 제한이고 그것도 두 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고 한국의학원도 뭐 신부들을 받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빼면은 이제는 토픽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진짜 토픽을 준비해서 네. 시험 보는 법. 토픽을 준비하는데 시험 보는 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 차이죠. 개인 학원을 다닐 거냐 아니면 기존 우리 이제 학당을 하던 데서 이 토픽반을 별도로 개설을 해요. 처음에 이제 신부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기존 한국어 가르치는 반을 2달 정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토픽반, 토픽 준비반, 수험생반이죠. 이제 이건 엄연한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는 뭐 이수를 하고 안 하고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학원 다니듯이 다니는 거니까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1급을 따야 됩니다. 그렇죠. 1급을 무조건 따야만이 된다는. 굳이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신부가 임신해서 20주 이상 되면 돼요. 앞으로 그것도 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신부가 공부 능력이 떨어지고 시험이 자꾸 불합격 한다 하면 임신을 해야죠. 그래도 과거에는 출산을 해야 됐거든요.
좀 좋아진 거는 이제 20주부터 인정이 돼주니까. 야, 20쯤 배가 좀 나올 텐데. 5개월 같으면은 배가 딱 임신 중간 딱이잖아요. 그러면은 편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아니 편법이라도 영사관에서 그럼 안 되면 임신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편법보다도 아기를 낳기 위해서 뭐 어떤 그 편법을 그거는 당연한 두 사람 간에 이제 임신 초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신부들도 계획적으로 임신했다가 뭐 이제 받고 뭐 아기 지울 수도 있으니까 임신 20주는 일단은 유산시키는 게 불가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유산, 이런 가짜 임신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20주로 정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바뀐 이런 그 한국어 교육 그 토픽 자격증 따는 것에 비해서 예상되는 기간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이제 언제 결혼하느냐 시점에 따라 달라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달 결혼하시는 분들 일단 11월, 12월, 1월, 2월, 내년 4월 15일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4월, 5월 말에 합격증이 나와요. 그러면 9월, 10월, 9개월. 그러면 지금 결혼하는 분, 또 11월 달 결혼하는 분은 8개월. 그 시기가. 한 번에 붙었을 경우에 네, 한 번에 붙었을 때. 만약에 불합격돼 버리면은 또 두세 달 늘어나 버리죠. 토픽은 분기별로 손을 보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년 일단 일정은 나온 거는 1월 달, 4월 달, 또 7월 달 이렇게 어떨 때는 2달 건너뛰고 어떨 때는 석 달 건너뛰고 막 이렇더라고. 내년 1등은 전부 4번으로 나와 있어요. 다자 6번. 3번이 정시, 3번은 임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거예요. 원서를 바로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원서를 최소한 한 달 반 전에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합격자 발표 전에 그 다음 시험 원서가 마감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부가 시험을 쳤어요. 4월 15일 날 시험을 쳤어. 그러면 5월 말에 발표인데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요 5월 중순에 원서 내야 돼요. 다음 시험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 원서비는 사실 얼마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는 뭐 큰 문제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난이도가 이제 심해지고 또 신부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시험반하고는 언어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하고 맞선 보기 전에 토픽 1급을 미리 준비하고 시험을 친 신부들도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부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 못해요. 그냥 기껏 인사한 말 몇 마디 이 정도예요. 다른 신부들보다는 낫지만은 신랑하고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우리 뭐 예전에 토픽 아니 뭐죠? 토플시험. 토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도 외국 사람만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차라리 언어 테스트를 하는 대화 테스트를 더 어려운 그러면은 신부가 공부를 하는 게 자, 제 와이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거 한국어학당 생기기 이전에 신부들이 3개월 만에 한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결혼하고부터 기숙사에 와서 한국 가기 일주일 전까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보통 비자 나오면 일주일 전에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준비해갖고 가방 챙겨서 다시 기숙사 와서 기숙사에서 저녁에 한국 공항 가는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더 기간도 6, 7개월 길다 이제 9개월까지 길다 보니까 신부가 그렇게 기숙사에 오래 붙잡아 놓지를 못하잖아요. 응? 그때는 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아야의 기억 니은부터 가르쳤지만 그다음에 기초를 가르치고 단어를 가르치고 온 기숙사예요. 이런 전자제품마다 막 써붙여요. 우리 왜 그 집에 어린 애들 있는 집 하듯이 냉장고, 밥솥 막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이제 이래 그걸 신부들이 보고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가르치는 거는 신랑하고 대화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한국 신랑들하고 대화는 더 많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위주로 바뀐 바람에 우리 통역 선생이 신부들한테 학교 공부도 하고 회화도 가르쳐 보니까요. 신부들이 막 더 혼란이 와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이 바뀌면서 어디에 항의해야 되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여가부죠. 근데 여가부에서 이거는 여가부가 아니네요. 비자 문제는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정확한 아예 차라리 나라에서 토픽이나 이게 아니고요. 뭐 아예 신부들 시험을 보던가 아니면은 한국 가서 한국에서 왜 신부들 교육을 몇 개월 거기서 거쳐야만이 된다든지 외국을 등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 그게 필요한 거지. 시험만 쳐서 여기서 토픽 하면은 진짜 이 토픽 준비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토픽 준비반 여러분들 왜 고3 생활 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반. 고3 여름 방학 이후 되면 보통 어떻게 공부합니까? 문제집만 갖고 막 풀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건 풀지만 공부를 어중간하는 사람들은 요 문제는 다음 요 문제는 다음 요렇게만 애야간단 말이에요. 친구들 똑같습니다. 기존 기출 문제 있잖아요. 토픽 기출 문제. 쭉 읽어보고 요거 답은 요거 답은 요거 암기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은행식이기 때문에 막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암기를 했던 것만 잘 암기하면요. 아무것도 깜깜해도 반 이상 맞춥니다. 우리 옛날 운전면허 공부 시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요. 한국 언어 자체는 아예 안 됩니다.